야, 봅시다. 이번에는 집합. 지난 시간에 이게 집합에 이제 연산이 들어가게 될 건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집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집합의 연산 또는 그 어떤 두 집합을 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하는 그러한 연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요걸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할게. 봐봐.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 합집합은 무엇이니? 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두 집합이 있어. 두 집합 A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라고 하면 이런 얘기야.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거, 얘네들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합해 놓은 것을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봐봐. 어떻게 된다고?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럼 무슨 얘기냐? 봐봐.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배워볼게.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됐니? 그러면 A는 예를 들어보자. A는 뭐 1, 2, 3, 4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B라는 것은 3, 4, 5, 6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분명 얘네들은 무엇이 생기지? 이런 공통이 생길 수 있을 거야. 공통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다 표현해 보게 되면 1, 2, 그 다음 뭐야? 3, 4, 5,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야, 그럼 이런 얘기인 거지.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데 그럼 당연히 저기서는 누구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1, 2, 3 봐봐. 1, 2, 3, 4 그 다음 또 5,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나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분명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만 작성하면 된다 그랬어. 됐지? 이런 것을 이제 합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기호는 어떻게 같았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써지겠대. A, 그 다음 U자 모양 쓰시고 그 다음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뭐라고 얘기한다? A 합집합 B 라고 해서 이 예제에서의 합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합집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 봐봐. B일 거고 조건지시법으로 그냥 써볼게요. X입니다. X라는 것은 원소야. 원소인데 그 원소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저 기호적인 의미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교집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교집합은 무엇이냐? 이렇게 될 거야. 두 집합일 때 A에도 속하고 A에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의 모임이야. 됐죠? 똑같이 A,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예제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겠지. 봐봐. 1, 2는 A에만 속하죠. 3, 4는 A에 속하고 B에 속하고 5, 6은 B에만 속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말대로 A에 속하고 B에 속하는 거니까 누구다? 3하고 4 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씁니다. A 교집합 B는 1 아니야 3, 4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잘 볼게. 그럴 때 너의 교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교집합 B 이렇게 쓸 거고 어떤 원소입니다. X는 A에 속하고 and 그 다음에 X는 B에도 속합니다.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봐봐. 위에 있는 합집합이라는 것은 저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내가 저렇게 했잖아. 그럼 얘는 이런 얘기인 거야. A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어. 됐지? 그러면 이 부분
색칠된 부분의 모든 원소를 다 표현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지? 물론 봐봐, 우리가 두 집합의 관계는 지금 선생님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릴 건데 실제로는 이런 모습도 있어. 봐봐, A가 있고 B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야. 됐지? 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A가 이렇게 있으면 B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저 세 가지 모양, 물론 같은 모양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모양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형태, 조금만 겹쳐있는 이 형태의 그림을 좀 많이 표현해서 그립니다. 그러면 봐, 두 번째, 여기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너와 너 모두 겹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야,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되는데 개념이 있습니다. 야, 서로소라는 개념이에요. 서로소라는 게 우리가 수에서는 뭐라고 했지? 수로 따지게 되면 공약수가 1분인 수를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집합에서의 서로소야. 두 집합의 서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서로소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볼게. A 교집합 B는 B를 공집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공집합이 뭐지? 원소가 없는 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둘이 겹치는 게 없으면, 맞지? 근데 우리 서로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봐봐, 여기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 그림의 모양은, 서로소라는 모습은 아까 저 위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A가 있고 B가 있으면 서로 겹치는 게 없어. 서로 겹치는 원소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서로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개념, 이건 다 정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뭘 딱히 뭐 얘기 설명할 게 없단 말이야. 그냥 저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뒤로 넘어가서 야, 보면 이 집합은, 그러면 봐봐, 합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어. 그 다음 무엇이 있냐면 이런 집합이 있대. 여집합. 또 뭐가 있냐면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 그럼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전체 집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전체 집합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전체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봐, U라고 합니다. 전체 집합을 U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집합, U 안에 있는 집합, 즉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집합 A가 있을 때 이런 얘기야. 그럼 집합 A라는 건 무엇이냐? 집합 A야.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인 거야. 됐지?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이 색칠되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해요.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봐, 전체 집합에는 속하건데, 봐, 전체는 있어야 돼. 전체에는 속해 있어야 되는데 A에는 속해 있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꼭 전체라는 테두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야, 그러면 자 보자. 여집합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봐봐. 전체 집합에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야. 근데 차후에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 지금 A라고 써놓고 집합 A라고 써놓고 나머지를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집합을 A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부분이 A 여집합이야.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뭘까요? 라고 하면 이건 A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부분이 A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여집합이라는 표현을 갖다 쓸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모양은 나중에 너희들이 이게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한 그림, 여집합에 대한 그림이 이런 그림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야, 그럼 저거를 우리가 또 여전히 조건 제시법 써봅시다. 그럼 A의 여집합이라고 할 때 기호를 이렇게 갖았어. A 컴플리먼트 해가지고 C라는 말을 갖았습니다. 이게 여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야, 그 여집합은 야, 이렇게 쓰겠지. X는 누구의 원소다? 전체 집합에는 원소야. 그런데 그리고 맞지? 그리고 X는 A의 원소는 아니래. 그러면 A의 원소가 아니라는 표현은 속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씁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는 말은 저렇게 갖다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차집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는 봐봐. 차집합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개념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가장 개념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야, 무슨 말이냐? 이럴 거래. 봐봐. 이렇게 쓸게요.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저 모양 그대로 B라고 이렇게 쓸 건데 그럼 차집합은 뭐냐면 이렇게 할 거야. A에서 B를 뺐다라고 얘기합니다. A 차집합 B라고 해볼게. A 차집합 B. A 차집합 B라고 하면 A 차집합 B야. 그러면 A에는 속하나 B에는 A에는 속하고 A에 속하고 집합 A에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이에요. 됐나요? 그걸 A 차집합 B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무슨 얘기냐면 저기 있는 것 좀 다시 가져올게요. 봐봐. 1, 2, 3, 4, 5, 6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읽어볼게요. 봐봐. A에 속하고 그럼 A에 속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제발 B에는 속하지 않는데 그럼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누구야? 이 부분이 사라지겠지. 이 부분은 제외겠죠. 그럼 무슨 얘기인 거야? 요 부분에 색칠된 부분에 있는 원소들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A-B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게 A-B니까 야, 이렇게 갖다 쓸 거야. 그 기호를 A-B는 뭐라고 쓴다? 1, 2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써줘요. 됐나요? 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건 제시법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A에서 B를 뺀다라는 의미의 차집합의 의미는 이렇대. 원소는 A에 속하잖아. A에 속하고 and X는 B에는 속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지. 맞지? 야, 물론 여기에서 봐봐. 전체 집합이라는 게 존재할 거면 전체 집합이 존재하면 여집합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저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 그런데 잘 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부터 볼게. 야, 이거를 속한다라고 하고 그냥 집합 A라고 할게. 얘를 속한다라고 하고 집합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얘를 뭐라고 쓰냐면 기호로 이렇게 쓰게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봐봐. 이거니까 A, 이거니까 B. 그럼 and는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교집합 모양을 쓸 거라는 얘기인 거야. 됐나요? 요런 얘기야. 그럼 A 여집합만 좀 독특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원래는 U에 속하고 교집합 A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A가 아닌 거와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이야. 그러니 그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는 걸 니네들한테 얘기를 한 거라고. 됐니? 그럼 잘 볼게. 야, 요거를 보시기에는 요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 A야. 됐지? 그냥 이거 좀 외우셔. 이게 여집합이라는 표현이야. 그럼 봐봐. and야. 그럼 교집합일 거야. 됐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B인데 B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그럼 얘는 뭐야? 전체 집합이 내가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너는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고 이 부분은 A라고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냐? 봐봐. A 교집합 B라는 너는 교집합 B가 아닌데 A 차집합 B 너는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다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저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집합에 대해서는요, 네가 교집합으로 바뀌고 여기 여집합, 교집합으로 바뀌고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겠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봐봐. 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부분은 없앤 거야.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지? A 교집합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너라는 모습은 A에서 뺄 거래 누구를? A 교집합 B를 뺍니다 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차이가 없어. 그냥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차집합만큼만 봐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하고 있는데 합집합, 교집합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않아요. 너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차집합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좀 외우셔야 돼. 됐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거 모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모르면 뒤에 있는 다음 시간에 하는,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를 또 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해요. 됐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집합, 두 개의 어떠한 집합으로 인해서 표현되는 모습들.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히 연산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표현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합, 교, 여, 차 이 네 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야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제 연산교 봐봐. 네 가지도 아니지. 쉽게 얘기하면 뭐 아래로 저돼 있는 거 합집합 기호, 그다음 교집합 기호, 여집합 기호, 차집합 기호 이 네 개의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네 개의 기호에서 무엇을 먼저 얘기할 거냐면 그런 걸 얘기할 거야. 봐봐. 집합도 그러면은 지금 더한다, 뭐 포함된다, 뭐 아니면 뺀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이런 것을 연산기호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연산기호거든. 연산기호, 이게 연산기호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걸 연산기호라고 생각하시고 그 연산기호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저 합집합기호, 교집합기호에 대한 연산법칙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합의 연산법칙, 교환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분배법칙이 있어요. 됐나요? 그럼 교환법칙이 뭔데요? 그럼 이런 거야. 봐봐. 합집합에 대한 교환법칙. 니네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 집합체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야. A 교집합 B, B 교집합 C. 네가 된 교집합 C가 아니지. 교집합 A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합법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봐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모양이 즉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연산교라고 할게 이제부터. 이 연산교가 똑같은 모습일 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앞에 걸 먼저 합집합을 하던 뒤에 걸 합집합을 먼저 하던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당연히 위에 뭐 교집합이 있어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교집합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봐봐. 결합법칙을 언제 쓸 수 있니? 라는 얘기는 결합법칙 언제 쓰는 거니? 연산 기호가 동일할 때. 연산법칙의
첫 번째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연산기호가 동일할 때 사용할 수 있군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세 번째, 분배 법칙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거야. 잘 봐.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보이나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대. 잘 볼게. 봐봐. A 교집합 B A 교집합 B 그 다음 봐봐 여기 있는 거 가져와.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쓸 거고 A 교집합 C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볼게. 이 모습이야. A 교집합을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하나 둘을 분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배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분배를 했잖아. 분배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 보면 이렇게 된 거지. 교집합이 이렇게 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있어? 합집합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안에는 합집합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 안에는 합집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됐니? 그럼 재볼게. 얘는 뭐 언제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재볼게. 얘는 독특하게도 너는 연산기호가 같아요. 근데 너는 연산기호가 다르죠. 연산기호가 다른 경우. 다르다야. 알겠지? 다를 때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쓸 거예요. 물론 이것도 되겠지만 이것도 되는 거야. 봐. A 합집합 B 교집합 C에 대한 너의 모습도 A 합집합 B 그 다음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봐봐. 잘 들어. 얘가 지금 등호지. 등호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호가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분배 법칙만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것만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 너를 나눈다라고만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는 건데 봐봐. 등호의 의미는 이쪽에 있는 너도 이쪽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봐볼게. 무슨 얘기냐? 봐봐. 어떤 식이 써있어. 그런데 식을 봤는데 이쪽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 즉 두 개가 연결된 너의 연산기호가 이거의 연산기호를 봤을 때 얘네 둘의 연산기호가 동일하다면 이런 뜻이야. 얘네들의 연산기호가 동일할 때는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걸로 묶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로 묶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수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알겠죠? 분배 반대 역방향, 역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그냥 우리 쉽게 그냥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느 경우다 속알맹이가 같고 밖이 다르면 그것은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군요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것도. 그래서 저 세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거까지가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럼 이제 중요한 연산법칙을 하나만 더 할게요. 무엇이냐?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저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얘가 그냥 수에 대한 인수분해라고 보시면 얘는 그냥 니네 느낌상은 지수에 대한 분배 법칙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랑은 조금 달리 이런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 봐봐. A 교집합 B가 존재해. 근데 그거 여집합을 표현하고 싶어. 됐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대. 해봐. A의 여집합 그 다음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걸 갖다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야.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봐봐. 여기는 여집합이라는 것을 이 여집합 전체에 대한 여집합을 이거를 하나 분배한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집합은 그 반대에 대한 얘기인 거야. 봐봐. 이런 거야. A
A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야. A가 아니다. 이게 여집합에 대한 의미야. 그럼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B의 여집합해서 그거를 여집합을 분배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 너라는 것은 뭐한다? 이렇게 다시 합칠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 봐봐.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아이고. A, B, 여기 A 거고 이걸 B라고 합시다. 됐니? 그 다음에 전체 집합도 있어야 되겠지?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할게. 자, 이거라고 해보자. 됐나요? 그럼 A 교집합 B라고 하면 봐봐. A 교집합 B가 어디야?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의 여집합이야. 저 부분의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저 부분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잘 볼게요. 봐봐. 이런 모양일 거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색칠했다고 보면 되고요. 얘는 보세요. A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봐. B의 여집합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거의 합집합이래. 그럼 다지. 다니까 누구야? 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그럼 네가 똑같이 증명이 되는군요. 이런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얘네들도 싹이 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증명을 해볼게. 뭐냐면 봐봐. 다시 한번 보여줄 거야. 이런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니네가 증명을 할 때는 실제로는 두 개를 그리셔야 돼요. 세 개를 그려야 된다고 보면 되겠구나. U, A, P야. 그럼 좌측 거는 이렇게 색칠된 사람을 보여주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는 같습니다. A 여집합. 이런 표현이야. 쓱 해놓고 A 이렇게 써놓고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때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니네들이 합쳐지면 여기 색칠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합쳐지는구나. 너의 모양이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학교 갔을 때 학교에서 실제 천천히 저거를 다 증명을 해줍니다. 그러니 거기서 한번 다시 증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떻게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보셔야 돼. 그런데 그 쌤 수학에서 너희가 보시면 어느 파트냐면 24페이지에 기본 다잡기에 보면 13-4에 대한 얘기입니다. 13-4에 대한 얘기. 거기 있는 내용은 굳이 설명을 하진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 무슨 얘기냐면 야, A랑 합칠 거래. 그럼 니네 생각을 한번 해봐봐. A의 원소 모두와 또 A의 원소 모두야. 그럼 걔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라고 쓰면 되겠죠. 그치? 저 얘기인 거야. 그럼 봐봐. 또 야, A가 있어. 근데 공집합과 합집합이래. 그럼 얘는 원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A라고 쓰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봐. A 교집합, 공집합이래. 그럼 얘는 뭘까?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습니다. 그럼 니네들의 공통은 이게 되겠네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봐봐. 야, A의 여집합이래. 근데 또 그거의 여집합이래. 그럼 당연히 뭐가 될 거야?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니까 A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됐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거기다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을 보시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요거 하자.
전체 집합의 연집합은 공집합이군요. 이거야. 전체의 반대는 공.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만 한번 몇 개만 좀 적어볼게. 좀 필요한 내용의 표현. 무슨 얘기냐? 봐봐.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일 거야.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를 몇 개 할 건데 무슨 얘기야? 봐봐. A 교집합 B가 B라고 할게. 됐니? A 교집합 B가 B래요. 그럼 니네 봐봐. A와 교집합인데 B가 교집합이래. 그럼 이거잖아. 교집합은 뭔데? 너희도 있고 너희도 있는 건데. 그게 B래. 그럼 얘 무슨 얘기일까? B가 A에 모두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러니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A와 B는 같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같을 수 있다지. 이 모습은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 이렇게 써주고 이 포함 관계는 이렇게 표현된 거군요. 이거야. 그러면 또 그와 비슷하게 해보자. A 합집합 B가 B라고 한번 해볼게. 이번엔 봐봐. 합집합이라고 너도 있고 너도 다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거야. 전체를 포함하는 원소들이야. 그럼 봐봐. B에 지금 니네 둘이 했더니 B라고 했어. 그치? 그럼 무슨 얘기야?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 얘는 반대로 이번엔 B가 A를 모조리 가지고 있는 형상이군요. 이런 것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저 두 가지 형태에 대한 두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 두 집합의 합집합, 교집합이 그 결과가 둘 중 하나라면 그때에 대한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아,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 봐봐. 너희들한테 A 합집합 B야. 거기에 합집합 B라고 했어. 그럼 니네 둘이 비교를 해. 누가 더 커? 얘 더 크지? 아, 큰 쪽이 나오셔야 되는군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합집합은 큰 거, 교집합은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온 놈이. 그 결과가 나오는 거. 됐니? 그런 얘기인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교집합 B라고 해보자. A 합집합 B, 교집합 B라고 해볼까? 마치 교집합이라면 작은 거. 그럼 둘 중 누가 작아? B. 아, B가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크다 작다라고 구분하셔도 돼. 그러나 그렇게 그냥 구분 짓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합집합은 뭔지, 교집합이 뭔지 그 원리를 가지고 포함 관계를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너희들이 증명할 수 있으면 땡큐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연산법칙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신에서 서술형에서 저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저걸로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해줄 겁니다. 예제 풀면서. 알겠죠? 그럼 잠시 후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